보세요. 클리어 하나 쓰고 펑션 저는 플러스라고 할게요. 다음 A와 B를 받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저는 플러스를 실행시켜 볼게요. 10, 20. 자, 여기 안에다가 이게 실행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실행되게 하기보다는 이게 우리 눈으로 보이게 하려면 여기다 뭘 써야 될까요? 그쵸? 그쵸? 콘솔.로그 해서 뭐 하면 되죠? A 더하기 B 하면은 자, 여기 어떻게 실행되는지는 이제 어느 정도 아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고 오셨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 10은 첫 번째 자리, 20은 두 번째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서 꽂히게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A는 10으로서 작동을 하고요. 이 B는 20으로서 작동을 해서 10 더하기 20 해가지고 결과값이 30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문제가 뭐 이런 것만 이렇게만 나올 거예요. 플러스 해가지고 10, 20 이런 식으로 플러스 해가지고 또 30, 40 이렇게 딱 여러분이 이것만 보고서도 저 함수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 더한 값이 여기에 출력이 되면 됩니다. 방금 했던 것처럼 해주시면 돼요. 함수를 완성하시면 됩니다. 자, 저도 한번 다시 만들어 볼게요. 펑션 하고 플러스 한 다음에 여러분 항상 요거 이 틀 먼저 만들어 놓으세요. 이렇게. 그 다음 이 문제를 봤을 때 이거 받는 게 한 개네 혹은 두 개네 싶으면은 그 개수에 맞게 여기를 채워주시면 됩니다. 물론 매개 변수 이름은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단지 이름을 정했으면은 그 이름 가지고 중요한 건 뭐냐면 잘 쓰기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정한 거 플러스 이렇게 정한 거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 활용만 잘하면 돼요. 활용만. 문제 없죠? 자,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 잘 보세요. 제가 return이라는 걸 해볼 건데 개념이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제가 변수 x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a, b라고 할게요. 좀 구분하기 쉽게. 자, 여러분 이거 가능할까요? 뭔가 이상하긴 한데 가능할 것 같긴 하죠. 그쵸? 자, 지금 이 7번째 줄, 이 한 줄이 의미하는 거는 이 플러스라는 함수를 여기에다가 넣겠다. 근데 플러스를 보니까 어떤 값이 아니라 그냥 실행만 해주고 있네요. 그쵸? 출력문만 되고 있죠. 그쵸?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x에다가 아니다 y에다가 10 더하기 20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콘솔 로그 해서 y 출력하면 뭐 나오죠? 30인가요? 30 맞나요? 네, 그쵸? 갑자기 되물어보니까 또 헷갈리죠? 30 맞습니다. 근데 왜 30이라고 여러분이 금방 아셨죠? 얘 더하기 얘는 결과값이 30이니까. 그쵸? 여러분이 방금 이 y를 계산했을 때요. 10 더하기 22라는 행위 자체가 y에 들어간 게 아니죠. 그쵸? y를 출력했을 때 10 더하기 20이 나온 게 아니죠. 30이 계산돼서 나왔죠. 결국에 y에는 이렇게 들어간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쵸?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얘는요, 어떠한 값인가요? 자, 이 함수를 여기서 실행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실행시키는 즉시 이제 이 x의 값을 넣는데요. 근데 이 플러스를 봤을 때 어떠한 값이 남아지나요? 얘가 값일까요? 이 출력문인데 출력문은 값이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자, 출력문을 실행했을 때 30이 나오는 건 알겠어요. 왜? 이 출력을 할 때 내가 a 플러스 b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그냥 함수를 이렇게만 실행시킬 거다. 그냥 나 함수 불러오기만 할 거다. 하면은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어떠한 변수, 이 공간에 값으로서 함수를 실행시키고 싶다. 라고 하면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return이라는 거를 해줘야 됩니다. return. 자, 그러면 여러분 눈치껏 한번 맞춰보세요. x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35? (35) 둘 다? 자,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둘 다 나쁘지 않은 답이었어요. 자, 왜 5가 나왔을까요? 리턴을 뭐라고 했기 때문에? 5라고 했기 때문에 500이라고 하면요. 500 나옵니다. 얘는 왜 나왔어? 함수를 실행할 때 나 출력 한번 하고 리턴은 500으로 할게 라고 해서 자, 이게 뭔가 싶죠? 얘는 30이고 얘는 500입니다. 500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처음에 이 함수가 만들어지겠죠? 만들어지고 나서 또 하나 변수를 만드네요. 변수 만드는데 이 함수가 실행되고 남은 값을 넣는다고 하네요. 그럼 그 값은 누가 정하냐? 바로 이 return에서 정해집니다. return이 반환하다 뭐 그런 뜻인데 내가 실행되고 난 자리에 이러한 return 값만 남기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값을 안 남기면 이 함수가 실행되고 나서 뭐가 안 남거든요. 왜냐? 리턴을 안 했으니까. 자, 보시면 분명 x에다가 플러스를 넣었는데 30까지 나왔어요. 근데 콘솔 로그 x 해보니까 undefined라고 하죠. 이거 왜 그러냐면 리턴 값이 없어서 그럽니다. 리턴 값이 없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함수 자체를 어떤 실행되고 난 값을 변수에 또다시 넣고 싶다 하면은 무조건 리턴을 해야 한다 라는 거죠. 근데 이제 잘 보시면 여기서부터 헷갈리는 게 자, 왜 30이 아니라 500이 나오냐? 이게 간단합니다. 의외로 간단한데 많이들 헷갈리세요. 그냥 리턴 되는 값이 뭐냐만 보면은 여기에 정해지는 값이 딱 나옵니다. 그냥 이게 그대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값을 10을 넘겨주든 20을 넘겨주든 안에서 더하기를 하든 빼기를 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안에서 뭔 짓을 해도 리턴 값이 딱 이렇게 500이다 아니면은 뭐 50이다 정해졌잖아요. 그럼 무조건 이 값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럼 얘는 뭐고 얘는 뭔데요? 얘는 그냥 우리 눈에 출력해주는 거예요. 출력해주는 거. 필요에 따라 출력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어디서 났는데요? 얘는 x를 출력한 값입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왜 이걸 비유를 드렸냐면요. 똑같아요. 개념은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y 자리에 30이 들어간다는 걸 우리는 금방 알았죠? 왜? 10 더하기 20 했으니까 결과값이 30이잖아요. 30이 y에 들어간다. 바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산되는 행위 자체가 들어간 게 아니라 결과값만 들어갔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얘도 리턴 값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런 식으로 함수의 실행, 어떤 실행하는 것 자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결과값만 뭐다? x에 들어가게 된다. 근데 결과값이 없으면 뭐다? undefined라고 뜬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이 되기 그러니까 변수에 넣고 싶으면은 리턴을 해라 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리턴을 했을 때 뭐 변수에 넣으면 뭐가 좋냐? 이런 게 가능해집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자, 요거의 실행 과정을 보면요. 처음에 이렇게 넣잖아요. 그럼 이 내부에서는 리턴 값 찾습니다. 리턴 값 찾고 리턴 값이 50이네 해가지고 이 함수를 실행시키고 나서 이렇게만 남아줘요. 그럼 우리는 이 x를 뭘로 봐야 된다? 플러스인가요? 50인가요? 그쵸? 여러분, 이거 변수인가요? 그쵸? 값이죠. 값이에요, 값. 마찬가지로 값이에요. 이것도 값입니다. 이러한 값을 남기겠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리턴입니다. 리턴. 내가 이런 값 돌려줄게. 그러면 이 함수가 실행하고 난 뒤에는 딱 이렇게만 변신을 해서 x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좀 어렵죠? 맞아요. 어려워요. 이게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이거랑 리턴이에요. 이거랑 리턴. 요렇게 하면 왜 안 되는데요? 자, 얘는요, 어떠한 값을 남기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눈에 볼 수 있게끔 출력을 해주는 녀석이에요. 출력을 해주는 녀석.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50이라고 보이는 이유가 얘 때문인 거고, 어떠한 값을 남겨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게 하고 싶으면은 뭐다? 리턴을 해야 한다 라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자, 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A 플러스 B 이것도 가능해요. 그러면 알아서 A 더하기 B가 계산돼가지고 값으로 남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냥 이 리턴 값만 남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 함수 이름에 걸맞게 하려면은 이게 좀 더 낫겠죠. 아직까지는 이 개념이 조금 어렵죠. 이제 계속 한번 보면서 익혀가면은 금방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요거 하나 열어드릴게요. 리턴 개념과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6일차죠. 자, 개념 한번 열어보면은 수업 페이지 새로 고쳐보시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매개 변수는 자판기, 이제 함수죠, 함수에서 데이터가 들어오는 구멍. 그러니까 여기로 데이터가 들어오죠. 그쵸?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썸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자, 잘 보세요. 지역 변수라고 하고 있고 전역 변수라고 하고 있죠. 이거는 여러분이 한 번쯤은 찾아보셔야 됩니다. 근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예를 들어 이 전역 변수 중에서 썸이라는 값이 없는데 지역 변수 안에는 썸이라는 값이 있다. 근데 잘 보시면요. 이 지역 변수 썸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얘가 사는 공간이 됩니다. 얘가 사는 공간. 자, 지역 변수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이 지역에서만 살고 있는 변수를 뜻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변수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 K는요, 여기 안에서는 어떤 뭐 console.log 해서 K 이런 게 가능한데 여기 10 나오고 있죠. 근데 밖에서
K라는 걸 쓰면 어떻게 된다? 모릅니다. 몰라요. 그래서 K is not defined라고 하죠. 그 K라는 거 없는데 대체 어디서 K를 불러오는 거냐? 근데 분명 있죠? 지역변수 특징이 이럽니다. 여기 안에서만 살기 때문에 굉장히 수명이 짧아요. 이 지역변수는요, 언제 만들어지냐면, 요때 만들어져서, 요때 끝나게 됩니다. 함수가 끝나는 즉시 그 지역변수도 없어져 버려요. 근데 또다시 실행되면은 또다시 초기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지워지고 만들어지고 지워지고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전역 변수는요, 정말 전체 이 프로그램 내부에서 다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전역 변수라고 하는 거고, 이 전역 변수는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만들어져서 끝날 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의 수명 차이는 어마어마하다. 뭐 그런 거죠. 우선은 여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여기도 써있듯이 전역 변수 썸, 지역 변수 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냥 마치 동명이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름이 김혜지거든요. 근데 제가 있다면 또 어딘가에는 다른 김혜지가 있는 것처럼 이 썸과 이 썸은 전혀 연관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리턴은 이제 이거를 마치 자판기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함수 자판기. 자, 여기다 동전을 넣습니다. 동전 2개를 넣어요. 그리고 동전 2개를 더해가지고 이제 음료수가 여기로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음료수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데이터가 나가는 구멍이다. 여기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로 나가고 리턴으로 나가게 되면은 우리는 음료수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함수의 호출 구문은 리턴 이후의 값으로 변신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 플러스가 지나가고 난 자리에는 이게 A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2 더하기 4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6만 남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신한다 했었잖아요. 썸은 6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값만 남게 돼요.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렇게 실행되면은 요거 더하기 요거에서 10으로 변신한다. 그리고 데이터는 오직 딱 한 개만 리턴이 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실수로 리턴을 2번 해요. 썸 플러스 10 이렇게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리턴은 오직 한 번만 됩니다. 한 번만. 지금 뭐라 하고 있죠? 이렇게. 이거는 신텍스 에러. 자, 신텍스 에러는 구문 오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어디에서 뭔가 문법을 틀렸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19번째 여기서 이건데 잠시만요. 자, 구문 오류는 딱히 아니긴 하네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썸 값이 6과 30 그러니까 요게 리턴이 됐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대학 과제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과제 한 번 제출하면 끝나죠. 그 뒤에 제출한 건 거의 의미가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한 번 제출한 값은 그게 거기로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뒤에 저 잘못 냈어요 이걸로 할게요 라고 해도 안 된다. 근데 요게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처음에 리턴된 값만 인정을 해줘요. 자, 그 다음 이게 실행되면 뭐다? 6으로 변신이 돼가지고 결국에 썸에는 6이 들어간다. 마찬가지로 얘는 10 더하기 20 해가지고 30이 들어간다. 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자판기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동전을 넣으면 알아서 계산이 되고 거기에 맞는 음료수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또 하나. 이게 리턴이고 타입 오브 함수. 사실 뭐 이거는 별거 없습니다. 자, 이제 다른 언어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 변수에는 앞에 이렇게 쓰는 거 있죠. 타입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int면 int, 그러니까 정수면 정수, 문자면 문자, 논리면 논리 이렇게. 그래서 정수면은 int, 뭐 논리면은 boolean, 뭐 문자면은 string 이렇게 쓰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딱히 그거를 구분짓지 않습니다. 파이썬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이 값이 대체 어떤 타입인지 궁금하다, 모르겠다 하면은 type of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소괄호 열고 닫고 하죠? 함수예요. 그래서 이 함수를 써서 a라는 변수, 이제 값이죠? a라는 값을 집어넣으면 이게 불린 타입인지, 그러니까 논리 타입인지 아니면은 얘는 숫자죠? 넘버 타입인지 아니면 문자 타입인지를 알려줍니다. 요게 type of 함수입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나중에 뭐 계산하다가 근데 이거 타입 뭐였지? 하면은 이렇게 한번 계산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아무튼 return은 여기까지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